홍패다움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홍패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홍패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와 신화를 잇는 조선판 판타지 로맨스 시리즈 너에게 추락하다의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최초의 판타지 소설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습. 그가 사실 신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사의 내용을 보면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김시습이 사실 신선이었고 그가 썼던 금오신화 역시 그가 신선으로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조선 최초의 판타지 소설에 숨겨진 찬란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감성보단 이성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신선들의 세상 선계. 가장 완벽한 신선이라 불리는 남자 매월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매월의 후임인 수습신선 청하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인데요.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일을 운여우를 구해준 일을 시작으로 연인이 됩니다. 간질간질한 사랑을 조금씩 키워나가던 어느 날 매월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청하가 매월이 지키던 선계의 신물 선석을 훔쳐 인간계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것도 웬 인간 남자와 손을 잡은 채로. 충격에 빠진 매월은 청하와 선석을 쫓아 직접 인간계로 추락합니다. 조선의 선비 김시습의 몸으로요. 그러나 청하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청하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매월. 도대체 청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석의 흔적을 따라간 매월. 선석이 보관되어 있는 김종서의 집을 염탐하다 누군가 김종서의 머리를 철퇴로 내리치고 선석을 빼앗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괴한의 정체는 바로 수양대군. 그는 선석을 이용해 왕이 되려 하는데요. 수양대군의 욕망에 반응하여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선석. 매월은 그들을 저지하려 하지만 타락한 선석의 힘에 밀려 무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청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매월과 마찬가지로 선석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청하는 타락한 선석의 힘에 당해 매월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나를 배신했는지. 매월은 수많은 의문과 원망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매월의 마음이 여전히 청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매월은 목숨을 걸고 청하를 구해냅니다. 성계와 인간계, 세계를 초월하여 다시 만난 두 사람. 청하는 왜 매월을 배신하고 인간계로 도망갔던 걸까요? 바로 옥황상제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원칙과 이성을 중시하는 옥황상제는 인간 출신인 청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청하에게 선석 때문에 매월이 위험해질 거라는 거짓을 말했죠. 함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선석을 훔쳐 매월이 닿지 못할 인간계로 추락한 청하. 그리고 그런 청하를 찾기 위해 인간계로 몸을 던진 매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하고 있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세조는 선석을 만인열석이라 부르며 본격적으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던 사육신을 죽이고 조카인 단종의 목숨마저 앗아가죠. 본래의 신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선석. 타락한 선석을 가지고 선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괴하자니 자신의 모든 힘과 생명력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하죠. 하지만 이대로 인간계에 두는 건 역시 위험합니다. 자신의 생명, 인간계의 안위, 청하와의 사랑, 그리고 책무. 깊은 갈등 속에서 매월은 고민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만인열석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매월은 선석을 지키던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세조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결국 만인열석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는 김시습의 육체. 매월의 호는 명계로 향해 저승의 왕 염라와 마주합니다. 매월이 마음에 들었던 염라는 매월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매월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청하와 다시 만나는 것뿐이었죠. 긴 설득에도 꼼짝않는 매월에 결국 포기하는 염라. 결국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매월을 인간계에 돌려보내주기로 합니다. 바로 매월이 인간계에서 보고 겪은 모든 일을 심할서로 적어 올리는 것. 그렇게 인간계로 돌아온 매월은 곧바로 청하를 찾아가는데요.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는 두 사람. 긴 추락 끝에 마침내 사랑을 되찾습니다. 매월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데요. 그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상상한 금오신화의 탄생 배경인데요. 실제로 금오신화에 등장하는 5가지 단편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창작한 에피소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주었던 선석 또한 저희가 실제 세종실록에 존재하는 만병통치약, 만인혈석에 대한 기록을 보고 창작한 것인데요. 만인혈석이 사실 망병통치약이 아니라 선계에서 떨어진 신물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저희의 상상에서 탄생한 오브제입니다. 저희는 인간계에 추락한 신선의 눈을 통해 수많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질투와 욕망, 사랑과 우정, 우리를 수없이 뒤흔들면서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추악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그것들을요. 너에게 추락하다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희가 발견한 이 세상에 기꺼이 추락해 보시기를, 그리고 추락을 통해 사랑이라는 비상을 하게 된 매월처럼 여러분만의 비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아와 매월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너에게 추락하다는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많은 셀링 포인트가 있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의 기록 문화를 판타지의 문법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서양의 신화들이 지금까지 콘텐츠로 재탄생한 것과 달리 동양의 신화들은 상대적으로 재탄생할 기회가 적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선곡으로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드라마 금오신화는 한국 고전을 현대적 판타지로 재해석한 첫 사례로 한국형 신화 유니버스의 시작점이자 전통 동양 컨텐츠화의 성공적인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적 비주얼 임팩트입니다. 저희 드라마에서 만인혈석은 반지의 제왕 속 절대 반지처럼 욕망을 증폭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핵심 오브제로 작용합니다. 만인혈석의 아름답고 한국적인 비주얼은 동양 신화 팬층과 글로벌 팬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맨스로 재해석된 신화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처럼 로맨틱 판타지는 전 세계적으로 흡인력 있는 장르입니다. 저희 드라마에 활용된 금오신화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씁쓸한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해피 엔딩으로 맺어지는 대중적인 로맨스 서사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금오신화는 너에게 추락하다라는 독보적인 매력을 갖춘 동양 판타지 로맨스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너에게 추락하다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위에 독창적 판타지를 더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IP 활용입니다. 너에게 추락하다는 압축적이고 강렬한 전개의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OSMU 전략을 활용하여 IP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이야기에는 선계, 인간계, 명계와 같은 다양한 세계관과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활용한 수많은 확장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인간이 된 매월과 청아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 그리고 형제이자 동시에 앙숙인 옥황상제와 염라의 프리퀄 이야기 등으로 다음 시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주얼 노벨 형식으로 혹은 웹 콘텐츠 형식으로 저희 얘기를 확장시킬 계획 또한 있습니다. 또 굿즈를 활용한 수익화 전략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마스코트 은여우를 활용한 인형, 그리고 은여우 후드 집업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이 인간 세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PPL 또한 가능한데요. 신선이 처음 먹고 반해버린 맛, 신선 설렁탕, 그리고 신선이 사랑한 술, 장수 막걸리, 그리고 청아가 애용하는 설화수 화장품과 박솔려 한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굿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화 계획입니다. 저희는 멘토링 과정 중에 실제로 OTT 플랫폼에 납품하는 제작사 대표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 6화 중 1화의 대본을 이미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대본이 바로 저희 1화 대본입니다. 또한 12월까지 3화분의 대본을 추가적으로 완성하여 실제 계약과 영상화까지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예술대학교 피칭 페스티벌의 출품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실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저희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전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너에게 추락하다는 극작을 전공하며 작가를 꿈꾸는 세 사람이 만나
치열하게 토론하고 양보하며 만든 소중한 작품입니다. 저희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작가의 꿈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